후반부를 이어가겠습니다. 후반부는 전반부에 이제 9.11 테러가 나고 미국이 아프간에 이제 군사 개입하는 그 과정들을 이제 앞부분에 살펴봤습니다만은 후반부는 결국은 전쟁에서 미국이 승리하지 못하고 주적인 탈레반이 집권했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뭐가 잘못됐는가, 또 객관적으로 다른 중립자의 입장에서 볼 때도 이 아프간이 무엇이 문제였나, 강대국의 군사 개입, 카불의 친미 정권의 부패, 이런 여러 가지를 한번 좀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크게 네 가지를 제가 접어놨는데요. 9.11 테러 뒤에 미국이 이 아프간의 군사 개입을 서둘러서 들어가는 건 좀 큰 패착이었다, 이런 비판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9.11 테러를 일으킨 거는 오사마 빈 라덴이고, 오사마 빈 라덴의 그 조직인 알카에다를 뿌리 뽑는 그런 쪽으로 집중을 했다면 모르지만, 그를 손님으로 받아들인 아프간 정부, 탈레반 정권을 무너뜨리려고 국제전을 벌인 아프간 정부군데, 아프간 정부는 그 당시에 탈레반이죠. 그리고 미군이 그렇게 맞붙어야 된 그런 상황까지 갔으면 안 됐다. 결국은 외교적으로 문제를 풀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이 남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전쟁이 20년 끌 거라고 미국의 그 누구도 사실 생각이 예상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단기간에 전쟁을 끝내고 카불에 친미 정권을 세우면 그 다음에는 문제가 없겠지, 이렇게 굉장히 근시안적으로 아프간 문제를 접근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군사 정권이 실제로 군사 작전을 통해서 탈레반 정권을 무너뜨렸다. 그렇게까지 안 가고 오히려 오사마 빈 라덴의 알카에다 그쪽에다가 집중을 했다면 카불의 탈레반 정권하고 협상을 통해서 어떻게든 전쟁을 마무리했은, 그러면 전쟁이 어떻게 됩니까? 조기 종결된다. 그렇게 그런 또 우리가 지나고 나면 사실은 아쉬움이 있는 거죠. 미국으로서 볼 때는 엄청난 패착을 저질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막상 탈레반을 게릴라전에 벌이는 탈레반과 맞서 싸우는 이 카불 정권과 미군이 손을 잡고 아프간 정세를 안정시키려면 미국이 지원하는 카불 정권이 이게 믿음직스러워야 되는데, 그렇지, 결국 못했어요. 카불의 부패한 지도자를 어떻게든 제거하고 다른 깨끗한 인물로 카불의 친미 정권을 세워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눈 감았다, 또는 외면했다, 이렇게 비판을 받습니다. 결국은 아프간을 쳐들어간 조지 부시 대통령, 그리고 조지 부시 후임자인 버락 오바마, 그 다음에 트럼프, 이 대통령들이 아프간 문제를 큰 틀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오늘 얼마 정도의 탈레반 게릴라를 붙잡아 죽였나, 이런 아주 미세한 부분에 너무 집착을 해서 말하자면 거시적으로 아프간 문제를 바라보지 못한, 정치적으로 국제적인 어떤 협력을 받아서 아프간 문제를 탈레반과 어떤 협상을 통해서 빨리빨리 이 아프간 문제를 마무리하는 쪽으로 그렇게 좀 전략적인 고민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고민을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언론을 통해서,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든 어떤 형태로든 잘 되고 있습니다, 희망적인 그런 말하자면 미국의 유권자를 속이고
세계 시민을 속인 그런 결과적으로 그런 모습이 됐어요. 여러 가지가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탈레반이 카불을 차지를 한 직후에 프레시안에다가 미국의 40년 아프간 전쟁, 미국이 그들에게 진 빚을 갚을 때 해서 미국이 아프간에 외면하고 아프간을 그냥 버려둘 게 아니라 다시 도와줘야 한다. 왜냐하면 사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1990년, 89년에 소련군이 아프간에서 철수하고 난 뒤에 미국은 계속 이슬람 전사들을 지원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아프간을 팽개쳤어요. 왜? 저 대리전쟁의 도구로서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아프간에서 아프간 재건을 신경 쓰고 아프간 군벌들끼리서 싸울 때 너네 싸우지 마. 이제 그만해. 그리고 아프간을 재건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아프간 문제에 개입을 하지 않고 아프간을 떠났어요. 그 혼란 와중에 탈레반이 이기면서 오사마 빈라덴이 손님으로 가고 만일에 미국이 소련이 철수한 뒤에도 계속 아프간 재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개입했더라면 오사마 빈라덴의 알카에다 조직이 아프가니스탄의 또아리를 틀기가 어렵지 않았을까. 이런 지나고 나면 부질없는 그런 또 가정을 또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9.11 테러 직후에 제가 미국의 뉴욕에 있을 때에 맨하탄에서 9.11 테러를 우리가 당했다고 해서 아프간 침공을 해서는 안 된다. 또 뒤이어 이라크를 또 침공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반전 평화 집회가 많이 열렸어요. 그래서 이 사진들은 제가 맨하탄에서 그 반전 평화 집회 현장에서 찍은 사진들인데요. 이렇게 희생자들, 이 미군 희생자들 또는 아프간이나 이라크의 희생자들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들이죠. 이 희생자들을 품고 행진하는 사람들도 보이고 또 미국도 우리나라처럼 아주 보수적인 극우적인 이른바 애국주의를 내세우는 사람들은 그 국기를 몸에 두르고 우리나라 촛불 집회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태극기를 몸에 두르고 막 하듯이 이 미국도 보수적인 그런 완고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성조기를 두르고 있어요. 그래서 평화 집회에 온 사람들을 가로막고 토론을 벌이는 모습이에요. 어디나 이런 모습들은 한국이든 미국이든 상황은 비슷하다 하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이 20년 동안 부패한 정권에게 깨진 독에 물 붓듯이 돈을 부을 때 그 문제점들, 왜 탈레반은 계속 세력을 키워나가고 있는가? 친미 카불 정권은 어떤 문제가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아프간 문제를 좀 더 냉정하게 들여다보자 하고 작업을 시작한 노력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프간 피프입니다. 미국의 아프간 재건 특별감사관실, 줄여서 시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담배는 아니고요. 미국 의회의 어떤 특별한 팀이에요. 여기서 이 요원들이 아프간에 파병된 군인들, 하사관들, 장교들, 일반 병사들, 그리고 장군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의 군사원조와 관련된 미 국방부 관리들, 또 아프간에 파견됐던 외교관들, 또 아프간 정부의 관리들, 이런 여러 사람들을 한 400명 넘게 인터뷰를 했어요. 육성도 따고 녹음도 하고. 그래서 한 2000여 페이지의 그 문서를 만들었는데요. 그 문서의 내용들이 다 우리는 지금 헛된 전쟁을 하고 있다. 우리는 전쟁에 질 거야.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대사가 이 시가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전쟁에서 이길 가능성이 없다. 빨리 철수하는 것이 낫다. 이런 식의 얘기들을 담은 문건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비공개였죠.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에서 그 사실을 알고 나서 3년 동안 소송을 했어요. 법정 투쟁을 해가지고 그 문건을 다 받았습니다. 이건 마치 베트남 전쟁 때 여러분이 기억하시겠습니다만 펜타곤 페이퍼라고 이 미 국방부에서 베트남 전쟁을 어떻게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미국 국민을 속이고 세계를 속인 여러 어떤 비밀 작전들, 캄보디아를 공습하는 문제, 또 이 하노이를 공습하는 문제, 이런 그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담은 페이퍼가 있는데요. 그 펜타곤 페이퍼라고 그러죠. 그거를 나중에 폭로가 됐죠. 똑같이 이 아프간도 문제도 폭로가 됐어요. 그런데 워싱턴 포스트에서 2019년이면은 미국이 아프간에서 철수하기 2년 전인데요. 이게 사람들한테 많은 화제를 끌고 우리나라에도 일부 번역이 돼서 보도가 되고, 그리고 이게 책으로도 또 나오고 이랬는데 그렇게 폭발적인 화제를 끌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아프간에서 미국은 헛발질을 하고 이미 거기 돈만 낭비되고 이미 이 전쟁에서 뭔가 바람직한 결과를 얻어낼 수 없다 하는 것은 워싱턴의 정치 군사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미국 국민들도 대부분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의 좀 더 세부적인 디테일한 내용들을 보여줄 뿐이지 큰 틀에서 새로운 폭로는 없었다는 거죠. 이미 워싱턴의 정치 군사 지도자는 아프간 문제가 어렵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어찌 해볼 도리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2021년도에 불명예스러운 철수가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프간 전쟁에서 미국이 역대 지도부들을 보면 다 잘못했다, 이런 잘했다는 얘기는 하지 못합니다. 아프간 페이퍼를 바탕으로 해서 거기에 나온 내용과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정리를 하면, 조지 부시 대통령은 큰 패착을 했죠. 어떤 나라든 두 개의 전쟁을 동시에 하기는 어려워요.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망한 이유가 동쪽, 서쪽 양쪽으로 두 개의 전쟁을 했었죠. 러시아와 전쟁하고 또 영국, 프랑스, 미군하고 또 전쟁을 하고, 아무리 강대국이라도 전선을 양쪽으로 펼쳐서 힘을 분산시키면 이기기 어렵습니다. 조지 부시 대통령이 아프간 전쟁이 한창일 때 또 이라크 전쟁을 했죠. 2001년, 2003년. 그래서 2004년도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엄청나게 고전했어요. 이라크에서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두 개의 전쟁을 벌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그 후임자 오바마는 철군하겠다는 공약을 하면서 철군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증파를 했어요. 이것도 베트남 전쟁 때 미군이 한 50만 명까지 넘게 가 있었죠. 한창 많을 때는. 그게 왜냐하면 미군을 더 보내야 북베트남 공산군을 물리치고 베트콩을 물리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그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계속 군대를 보냈어요. 오바마도 마찬가지 또 패착을 한 거죠. 그래서 수렁에 더 발을 더 담그게 되는 그런 모습을 오바마 때 보였고요. 결국은 실리적인 계산이 빠른 트럼프가 그나마 카불 정권을 아예 제쳐놓고 철군 협상을 성사를 시켰죠. 그러고 나서 이제 후임자가 된 바이든이 그 트럼프가 맺은 그 철군 협상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철군을 하다가 급하게 탈레반이 그야말로 예상보다 빠르게 카불을 점령해가지고 그냥 서둘러서 모양이 좋지 못하게 그렇게 철수를 하게 됐죠. 그래서 판단을 좀 잘못했다, 매끄럽지 못했다, 이런 비판을 바이든이 받았죠. 자, 바이든은 하여튼 이 2,500명이 주둔하고 있던 그게 이제 트럼프 말기입니다. 그때 이 사람들을 다 이제 철군을 했죠. 근데 서둘러 하는 바람에 모양새가 안 좋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미국을 위해서 올바른 일이다. 이걸 듣는 아프간의 친미 정권이든 또는 미국에 협력했던 아프간 사람들이든
듣기에 따라서는 진즉이 너네가 갈 거면 우리라도 같이 더불어 살아야지 미국만 챙기냐 이렇게 원망들을 했죠. 그래서 하여튼 그런 원망 속에 미국이 수송기를 보내고 이러면서 많은 사람을 수송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미국이 아프간 전쟁 20년 동안에 치른 비용, 희생을 한번 정리해 볼 텐데요.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미국의 브라운 대학의 왓슨 연구소. 그래서 여기서 이 코스트 오브 워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인터넷에 요 글자를 치면 바로 이 웹사이트에 접속이 됩니다. 여기서 보면 이 비용 문제, 여러 보고서, 하여튼 굉장히 자세한 일종의 이 정보의 보고예요, 이게. 아프간, 이라크 전쟁에 무엇이 문제였고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가에 대한 통계 숫자들이 여기 다 있어요. 그리고 분석적인 숫자, 분석적인 글, 또 비판적인 글, 이런 것들이 여기 많이 담겨 있으니까 한번 관심이 있으시면 꼭 한번 여기를 들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바탕에서 제가 통계를 좀 정리해 보면요. 아프간 주둔 미군은 이 2011년도가 가장 많았지만 하여튼 철군을 계속 못하고 초기에 이 오바마 때도 그렇고요. 계속 늘려갔어요. 그러다가 2011년도에 정점을 찍고 그 다음에 줄이고 해서 마지막에 2,500명까지 있었죠. 비용도 마찬가지로 미군 주둔 비용이 많을 때인 2011, 12년 이때 여기 지금 단위가 100억이죠. 1년에 970억, 980억 한 달에 거의 한 100억 달러씩 전쟁 비용을 썼어요. 엄청난 비용이죠. 엄청난 비용이에요. 그리고 돈이야 벌면 된다. 달러는 찍어내면 된다 하지만 사람 다친 건 그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사람 목숨은 어떻게 달러로 되살릴 수 있겠어요. 많은 미군 병사들이 상위 군인이 되고 그래서 엄청난 비용들이 또 앞으로도 이게 아프간 전쟁, 이라크 전쟁이 이게 끝난 게 아닙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여기에 잡혀 있는 이 다친 사람들을 지원하고 치료하고 생활비를 대주는 그걸로 2억 달러가 지금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2억 달러. 자, 그건 조금 이따 살펴보겠는데요. 자, 여기 지금 전쟁 비용과 관련해서 아프간에 2조 3천억 달러. 2조 3천억 달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너무너무 크죠? 그걸 제가 우리나라 국방비가 제가 지난 시간에 500억 달러가 넘는다고 했는데 그거 제가 계산을 잘못한 거예요. 요즘 달러 가치가 엄청 비싸더라고요. 예, 그래서 1,100, 1,200원 할 때 그때 우리나라가 국방비가 50조 원일 때 450억 달러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 1,300, 거의 1,400원 가까이 하니까 오히려 지금 국방비가 달러로 계산하니까 더 오히려 줄였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어제 계산을 다시 했는데요. 410억 달러. 전에는 이게 500억 달러가 됐는데 410억 달러예요. 이것도 엄청나게 사실은 많다는 거죠. 한국의 국방비를 이렇게 써야 되는가. 하여튼 좀 여기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죠. 자, 하여튼 우리나라 그 많은 국방비의 56배를 아프간에 쏟아부었어요. 자, 이게 지금 2조 3천억 달러에 대한 비용인데 여기에 지금 보시면 여기 지금 베테랑이라고 돼 있죠. 베테랑. 이게 군대 아프간에 참전했던 병사들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그들의 생활비를 지원할 것인가 하는 비용이 여기 이미 잡혀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부담이 될 겁니다. 자, 이라크하고 비교를 하면 이게 지금 이라크예요. 2003년도부터 비용이 발생한 거니까 2003년도에 바그다드로 쳐들어갔으니까요. 그래서 한창 많을 때 2008년, 9년 때 이라크의 비용이 아프간을 압도했어요. 근데 아프간은 탈레반이 계속 저항을 하면서
그 비용을 점점점 들어가면서 2011년, 12년도에 이라크보다 또 훨씬 많이 들어갔어요. 이라크는 2008년도 이후로는 점점점 비용이 줄어들어갔는데, 왜냐하면 미국이 2014년도에 다 철수를 했었죠. 한때는. 그러다가 IS, 이슬람 국가라고 하는 IS 세력이 이라크하고 시리아에 하니까 또 파병하고 이러면서 비용이 좀 늘어나긴 했는데요. 결국은 이 총량을 보면 미국이 이라크에서 지원한 아프간 전쟁 비용과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한 비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아프간에 2조 3천억, 이라크에 2조 580억. 그러니까 아프간이 조금 더 많은 거죠. 근데 이거를 사실은 1인당 병사 비용으로 보면 아프간이 이라크의 배가 돼요. 왜냐하면 1인당 병사 비용이라는 미군 병사 한 명이 일정 기간 동안에 얼마만큼 미군이 국방 예산이 들어가는가 하는데, 이라크에 주둔 미군 비용보다 아프간에 주둔 비용이 더 컸어요. 왜냐하면 아프간의 지형지물이 이라크처럼 평평한 사막지대가 아니고 동굴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군들의 비용이 훨씬 그 작전 비용이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간 거죠. 지형지물 때문에. 그걸 또 탈레반이 아주 효과적으로 이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전쟁 비용이 이라크, 아프간, 그리고 이른바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이름에 미국이 지난 20년 동안 들인 비용이 8조 달러. 우리 아까 국방비가 410억 달러라고 했는데요. 8조 달러를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200년 동안 한국의 국방 비용이 미국이 이라크와 아프간에서 쏟아부었다. 엄청난, 이게 사실은 미국의 재정 적자에 굉장히 큰 역할을 했어요. 이게 빚이라는 거죠. 이게 인터레스트라고 있죠. 이게 빚이죠, 빚. 그러니까 이게 안 해도 될 전쟁을 해가지고 미국 재정을 적자를 악화시키고 재정 적자를 커버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또 달러를 많이 찍어야 되고, 결국은 결과적으로 세계 경제가 달러를 기축통화로 해서 돌아가는데, 결국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라크, 아프간에서 벌인 미국의 전쟁 때문에 알게 모르게 지금도 피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돈이야 찍어내고 벌면 된다 하지만 사람 목숨은 또 안 그렇죠. 자, 미군은 전체 희생자의 1%밖에 안 돼요.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많이 죽었다고 하지만 전체 희생자의 1%, 100명 중에 1명밖에 안 죽었다는 거죠. 그럼 누가 다 쏘겠습니까? 이건 민간인이죠, 민간인. 그리고 여기 보면 민간 계약자. 민간 계약자라는 게 뭡니까? 미군이 수송, 경비 이런 위험한 임무를 민간 군사기업에 하도급을 줘요. 그럼 그 총을 들고 수송 업무를 맡건 경비 업무를 맡는 그 무장 민간인은 전직 특수부대 출신이죠. 특수부대 병사가 월급을 한 달에 $1,000를 받다가 민간 군사기업에 가서 계약을 하면 $100,000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장래를 위해서 잠깐 위험하지만 내가 우리 애기 우유 값을 확실하게 내가 확보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미군 특수부대 병사가 있다면 전역을 하고 민간 군사기업에 들어가서 계약을 해서 민간 계약자가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아프간, 이라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위장경제라 그래요. 아웃소싱이라는 게 하도급을 주는 거죠. 위장. 미군이 하나 아프간에서 죽었다 그러면 뉴욕타임즈에 기사가 떠요. 미군 5명이 작전 중에 탈레반의 기습을 받아서 죽었다. 뉴욕타임즈에 일면 기사에 뜹니다. 그럼 그걸 보는 미국인들은 우리 병사가 죽었네. 이러는데 민간 계약자가 경비 수송 업무를 맡고 있다가 죽으면 그건 뉴욕타임즈 기사가 안 뜨는 거예요. 펜타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워싱턴의 정치 군사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부담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위장 경제다 하는
지적을 받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많은 경우에 희생자의 다수는, 절대 다수는 민간인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은 희생자가 정부군, 그리고 탈레반이죠. 탈레반 병사들도 많이 죽었습니다. 숫자를 보면 이래요. 미군은 아프간에서 2,300명, 그리고 그 옆에 작전 지역, 같은 범위라고 봐야죠. 파키스탄에서 뭐 9명 해서 한 2,300명 정도가 죽었는데, 민간인은 어떻습니까? 여기 보면 민간인은, 자, 11년이라고, 여기 민간인은 46,000, 24,000, 한 7만. 그런데 20년 동안 아프간에서 46,000밖에 안 죽었겠어요. 이건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힌 숫자라 하는 거죠. 이번 끝자리 수가 9, 4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과연 정확할까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라크를 참고로 보면 미군은 아프간의 2배예요. 4,600명 정도가 죽고, 그 다음에 이라크의 민간인은 한 20만 정도, 21만 명 정도가 죽었는데, 과연 이라크에서 민간인이 21만 명만 죽었겠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하여튼 보수적으로 잡아도 미국이 20년 동안 이라크와 아프간에서 벌인 전쟁으로 90만 명 넘는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쉬움을 갖는 거예요. 9.11 테러 때 외교적으로 탈레반 정부하고 협상을 해서 오사마 빈라덴을 국제법정에 세우는 그런 식으로 만일 9.11 테러의 마무리를 그렇게 했다면, 그리고 이른바 테러와의 전쟁을 연장해가면서 이라크 석유를 노리고 이스라엘 안보를 챙겨주기 위해서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정권을 사담 후세인의 친구를, 오사마 빈라덴의 테러 공범이라고 억지 누명을 씌워가지고 이라크를 쳐들어가지 않았더라면 이런 90만 명의, 그것도 보수적으로 잡힌 이 희생자는 나오지 않았겠냐. 다들 지금도 살아있을 생목숨들이 아니겠느냐. 이런 아쉬움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죠. 자, 이건 미군 병사들의 부상자들 얘기고요. 자, 미국이 앞으로도 이라크, 아프간의 미군 부상자들에 대한 생계 문제를 걱정하면서 엄청난 액수의 돈을 쓴다면 아프간 사람들, 전쟁 부상자들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난한 아프간 국가가, 탈레반 정권이 전쟁 부상자들 챙겨주기는 어려웠죠. 6.25 한국전쟁 뒤에 우리 가난한 한국 정부가 전쟁 부상자들, 상위 용사들을 제대로 챙겨주지 못하니까, 제가 어릴 때도 보면 상위 용사들이 막 팔 이런 데 쇠고리를 하고 이러면서 집집마다 쇠고리를 문을 두드리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불안하게 했던 그런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 아프간도 마찬가지겠죠. 전쟁 부상자들이 제대로 보호를 받기는 어려운 거죠. 자, 이 여자분도 지뢰로 다리를 잃었어요. 제가 이 사진을 찍고 나서 이분한테 50달러짜리를 하나 줬어요. 크게 도움이 안 되겠죠? 그렇죠? 자, 지뢰 부상자들이고요. 자, 이슬람 사원에 이 금요일에 예배 보러 온 사람이 이렇게 신발 하나만 신고 이렇게 왔어요.